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어린 왕자 14장 낭독 맛있게 낭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 점등인의 별입니다.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이상했다. 매우 작은 별이어서 그저 가로등 하나와 점등인 한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점등인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별의 임금님이나 두 번째 별 허영장이 그리고 상인 그 주정뱅이보다는 덜 어리석다.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뜻있는 일이니까. 그 가로등을 켜면 별이나 꽃을 하나 돋보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한다. 이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우니까 정말 이로운 일이다. 그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어린 왕자는 점등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인사했어요. 아저씨, 안녕 아저씨. 왜 지금 막 가로등을 껐어? 명명이다. 안녕. 점등인이 대답했다. 명명이란 뭐야?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다. 안녕. 그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불을 다시 켰어? 명명이니까. 알아들 수 없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아듣고 어쩌고 할 것이 도무지 없어. 명령은 명령이지. 안녕. 그러면서 가로등을 켰다. 그런 다음 붉은 바둑판 무늬가 박힌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참 기가 막힌 직업이다. 전에는 괜찮다. 전에는 괜찮다.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했었지. 그리고 나머지 낮 동안에는 쉴 수도 있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잘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그 뒤로 명명이 바뀌었어? 명명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큰일이란다. 별은 해마다 자꾸자꾸 더 빨리 도는데 명명은 그대로 있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니 이제 1초도 쉴 시간이 없단다. 1분에 한 번씩 켜고 끄고 하니까 거참 이상한데?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벌써 한 달이나 된다. 한 달? 그럼 32분이니 30분이니 30일이지. 안녕. 그리고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점등인을 보며 명명에 이렇게까지 충실한 이 사람이 좋아졌다. 그는 전에 의자를 끌어당겨 해를 지게 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졌다. 이것 봐 아저씨. 나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그야 쉬고 싶다 뿐이겠니? 점등인이 말했다.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도 있으니까.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 세 발짝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 수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그만이야. 아저씨의 원대로 해가 얼마든지 오래 갈 거니까. 그건 내게 별로 소용이 안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니까. 안 됐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고 말고 안녕. 점등인이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길을 다시 가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임금이나 허영쟁이, 주정꾼이나 상인들에게 모두 멸시를 당할 거다. 그러나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다. 그저 아마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보살피니까 그렇겠지.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게 친구를 삼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을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복받은 별에서는 24시간 동안에 해가 1444번이나 지기 때문에 못 잊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14장까지였습니다. 15장 여섯 번째 큰 책을 쓰는 노인의 별에 갑니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무지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왔다. 어린 왕자를 보자 노인은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책상 옆에 앉아서 숨을 약간 몰아쉬었다. 생전 처음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 어디서 오니? 노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너 어디서 오니? 노인이 말했다. 이 큰 책은 뭐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지리학자다. 지리학자란 무엇입니까? 바다가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다. 그건 참 재밌는데. 이제야 정말 직업다운 직업을 보게 되었구나.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는 아직 이처럼 훌륭한 별을 본 일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있나요? 나는 모른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내가 알겠니? 그럼 도시며 강이며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시면서 모르세요? 모른다. 나는 탐험가는 아니니까. 내게는 탐험가 소질이 도무지 없단 말이야. 지리학자는 도시며 강이며 산이며 바다며 대양이며 사막 들을 새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다. 서재를 떠나지 못해. 그러나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본다. 탐험가들에게는 물어가지고 그들의 추억을 기록해둔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본 것이 흥미가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인격을 조사시킨다. 그건 왜요?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크나큰 변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렇지.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며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렇고. 그건 어째서요? 주정꾼들은 사물을 둘로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둘을 적어 넣을 것이거든. 나는 좋지 못한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인격이 좋아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다. 보러 갑니까? 아니다. 그건 너무 복잡해. 탐험가더러 증거물을 내보이라고 한다. 가령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지리학자는 갑자기 서둘렀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탐험가지? 내가 살던 별 이야기를 해다오. 그러면서 장부를 펼쳐놓고 연필을 깎는다. 탐험가들은 이야기를 우선 연필로 적어둔다. 다음 탐험가가 증거품을 내놓아야만 잉크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리학자가 물었다. 오, 제 별은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 돼요. 아주 조그만한 별이니까요. 화산이 셋 있었는데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그건 어째서지요? 제일 예쁜 것인데. 꽃은 단명하니까 그렇다. 단명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다.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다. 산이 자리를 바꾸는 건 아주 드문 일이고 큰 바닷물이 말라 버리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쓰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화산도 다시 불을 뿜을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을 막았다.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진 건 불을 뿜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화산이 꺼졌건 불을 뿜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단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는 연거푸 물었다. 그건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것이란 말이다. 내 꽃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어요? 아무렴. 내 꽃이 단명하다? 그런데 외세를 막기 위해서는 가시가 4개 있을 뿐이지. 그런 걸 집에 혼자 버려두었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딜 가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지구성을 가보았으면 한다.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염려하면서 길을 떠났다. 7번째 별 지구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그 다음 읽도록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